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기 취급 감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목은 위험물별로 특성을 이해하고 각종 유리에 대한 취급 시 주의사항, 전기 및 가스 안전을 이해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먼저 위험물 안전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위험물 같은 경우는 위험물 안전법에 의해서 정의가 있는데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험한 정도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 제조, 저장, 취급을 할 때 허가나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위험물이라는 건 인화성하고 발화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화성, 발화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취급을 조심해야 되는 위험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연성이라든지 불연성이라든지 다른 용어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위험물이라는 건 인화성, 발화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위험물을 분류하고 저장, 취급, 운반하는 것에 대해 안전관리 사항을 정해놓고 허가 규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이유가 위험물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모두가 위험해지잖아요. 모두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인화성이라는 것은 불이 잘 붙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냥 우리가 불꽃 튄다고 해서 불꽃이 사그러들면 불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화성이라는 것은 불이 붙었다면 타고 있는 게 계속 연소가 지속할 수 있는 성질을 말을 합니다. 발화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발화를 하거나 아니면 불나는 게 쉬운 성질을 우리가 발화성이라고 해요. 가연성이라는 것은 불에 잘 타거나 타기 쉬운 거지 조금 용어가 다릅니다. 위험물에 대한 정의는 인화성, 발화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다른 용어와 혼동을 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그래서 위험물 같은 경우는 수량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고 가거나 너무 많이 제조, 저장 이런 걸 하면 폭발 위험이 더 크겠죠. 그래서 최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용량이 작은 순서대로 적어놨는데요. 일단 보시면 단위가 100, 200, 300, 400, 1000, 2000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 요 1, 2, 3, 4 이렇게 끊어서 외우고 1000, 2000은 따로 외울게요. 각각의 위험물마다 지정 수량이 몇이나 되는지 정확히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 글자만 따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황, 휘, 질, 알 이렇게 앞자만 외우시고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황희가 질 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황희, 질, 알, 1, 2, 3, 4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등유와 경유는 1000리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등경 1000 외워주시고요. 중유는 2000이에요. 중 2000 외워주시면 숫자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유, 류 이런 식으로 끝나는 애들은 액체예요. 그래서 단위가 리터로 돼 있고요. 유황이나 질산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건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단어에서 유추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로 외워야 되는 건 황, 희, 질, 알 1, 2, 3, 4 해서 100, 200, 300, 400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고요. 등경 1000, 중 2000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중유의 지정 수량은 그래서 중유 같은 경우는 중 2000 이렇게 암기를 하셨죠. 그래서 2000 골라주시면 되고요.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짝지은 게 옳지 않은 거, 옳은 것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황, 휘, 질, 알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황, 휘발유, 질산, 알코올 각각 100, 200, 300, 400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황 같은 경우는 100이 답이겠죠. 휘발유 200 맞고요. 질산 300 맞고요. 그다음에 등유와 경유는 등경천에서 1000리터였어요. 각각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은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무나 선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험물 취급 관련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을 했다면 한 달 안에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을 해줘야 되고요. 선임을 했다면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선임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위험물별로 한번 특징을 볼게요. 위험물은 1류부터 제6류까지 있어요. 특히 1류와 6류는 산화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1류는 산화성 고체, 6류는 산화성 액체예요. 이 산화성 물질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산소를 공급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1류 같은 경우는 강산화제이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가열, 충격, 마찰이 일어났다 하면
분해되면서 산소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불꽃 하나만 튀어도 산소가 엄청 풍부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겠죠. 산화성 액체, 제 육류 위험물도 마찬가지예요. 강산이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데요. 얘 자체는 타지 않는 불연성을 띠고 있어요. 하지만 산소를 많이 제공을 함으로써 불이 더 활활 잘 타오르게 도와주는 역할은 하죠. 그래서 조연성 액체라고도 부릅니다. 산화성 액체의 일부는 물이랑 섞이면 열까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은 오류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얘는 점화원만 있다면 바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 자체가 가연성 증기도 내뿜고요. 산소도 내뿜는 애예요. 점화원인 작은 불꽃만 있어도 미친 듯이 불이 붙기 쉽습니다. 정말 불 붙는 속도가 빨라서 화재가 났다면 불 끄는 게 어려워요. 특히 질식 소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나마 불을 끄려면 이 연소 속도를 늦춰주게 결합 촉매작용을 끊어주는 화학적 소화가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화제와 자기 반응성 물질 같은 경우는 불이 붙으면 피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위험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물론 2류, 3류, 4류 위험물도 있습니다. 2류 같은 경우는 가연성 고체예요. 저온에서 불이 붙기 쉽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는 툭 하면 불이 난다는 뜻이고 화재 위험이 높다는 뜻이죠. 특히 제2류 가연성 고체 같은 경우는 불이 났다면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제3류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인데요. 용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발열 또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면서 자연 발화를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또 금속 물질 중에 일부는 물과 반응을 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걸 우리가 금속 화재라고 하고 금속 화재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끄는 것보다 특수 모래로 불을 꺼줘야 되죠. 그래서 3류 같은 경우는 용기가 파손되거나 누출돼서 수증기와 만나도 폭발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새어나간다면 자연 발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 파손이나 누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줘야 됩니다. 사료는 인화성 액체예요. 예시에서 보듯이 대부분이 기름 종류죠. 척화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불이 잘 붙고요. 기름은 물보다 가볍죠. 그래서 물에 넣으면 기름층이 가벼워서 둥둥 떠다닙니다. 하지만 이 인화성 액체가 증발이 돼서 증기가 되었다면 공기보단 무거워서 바닥에 깔리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혼합증기는 가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기랑 혼합되다가 어떤 특정 조건이나 농도가 잘 맞는다 하면 연소되면서 폭발할 위험이 있죠. 아무래도 기름이기 때문에 물로 불을 끄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포소화 설비로 냉각 질식 소화를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위험물 중에 특히 기름 같은 경우는 취급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석유난로를 사용할 때 불을 끄고 연료를 주입해줘야 돼요. 불이 켜진 상태에서 석유 부어지다가 조금이라도 흘리면 화재가 크게 날 거예요. 그리고 연료도 철철 넘치게 넣는 게 아니라 적당량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동식 석유 난로 같은 경우는 불안불안하게 고정돼 있다 넘어지면 불이 나겠죠. 또 난로 주변에는 타기 쉬운 물질을 다 제거해줘야 돼요. 불씨 부근에 타기 좋은 가연물질이 있다면 불이 옮겨 붙고 부주의로 화재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이 붙은 상태에서는 석유난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불 다 끄고 이동을 해주고요. 또 기름을 취급할 때 아무리 빈 드럼통이라고 하더라도 유류 증기를 완전히 배출하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류 연료량을 확인할 때는 손전등을 사용하세요. 그 주변에다가 라이터나 성냥불 가져다 대면 이거는 진짜 폭발하기 좋은 케이스겠죠. 또 페인트나 신어 이런 것도 가연성 기체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요. 또 불이 켜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불 켜진 채로 난로를 방치한다든지 가스불 같은 거 켜놓고 잠깐 전화 받으러 갔다가 까먹고 안 오는 거죠. 그러면 화재가 크게 날 거예요. 다음은 전기 화재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화재가 화재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죠. 보통은 전기 합선, 단락에 의해서 발화가 됩니다. 이 단락이라는 건 짧아졌다는 뜻이에요.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 짧아졌다는 뜻이 뭐냐면요. 합선이 되고 단락이 되고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던 회로들이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단순해진 거죠. 그렇게 단순해지면 저항이 낮아지고 저항이 0에 가까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전류가 과하게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과열이 되고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화재는 합선이나 단락이 되지 않게 조심해줘야 되고요. 누전에 의해서도 발화가 될 수 있습니다.
누전이란 건 전기가 새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새나가는 전기에 의해서 감전이 될 수가 있고요. 스파크가 튀고 폭발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에 의해 발화가 되는 것도 조심해줘야 돼요. 과전류, 과부하에 의해서 발화가 됩니다. 이렇게 합선되고 단락이 되면 전류가 과하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열이 되고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재 예방을 위해 과전류 차단 장치를 달아주죠. 이 전류가 너무 과하면 감지를 해서 알아서 전선이 끊어지는 거죠. 또 규격 미달의 전선이나 아니면 전기기구가 과열됐다든가 배선이 잘못됐다든가 이 전기기계 기구 등의 절연 불량이 났을 때도 화재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규격 미달의 제품을 쓰면 안 되냐면요. 우리가 전기를 쓸 때 절연체로 전선을 감싸줘요. 이 절연 자체는 전기가 새지 않도록, 누전되지 않도록 감싸주는 건데 이때 싸구려 비닐 피복을 사용하게 되면 절연 불량이 나기 쉽습니다. 즉, 누전이 잘 발생해요. 누전이 잘 생긴다는 얘긴 뭐예요? 전기가 새나가서 감전 스파크 폭발, 이런 식으로 전기 화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싸구려 비닐 피복이 아닌 이 규격에 맞는 절연 전선 코드선을 사용해줘야 되고요. 또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데 괜히 열어서 전기 배선을 임의로 연결을 했다가는 회로 구성이 바뀌면서 저항값이 바뀌고 전류가 과하게 흐르면서 과전류가 흘러 화재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또 정전기 불꽃, 스파크 튄 거죠. 그래서 전기 화재의 주 원인은 과전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은 전기 화재의 원인이 아닌데 전기 화재의 원인인 척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과압이나 절연 등은 화재의 원인이 아니에요. 절연이란 단어가 그냥 전기가 새지 않게 감싸는 행위예요. 그러니 화재의 원인이 될 수가 없겠죠. 화재의 원인이 되려면 절연 불량이 나서 누전 합선이 되고 과전류가 흘러야 전기 화재가 발생합니다. 혹시라도 과전류가 흐른다면 차단될 수 있게 차단 장치를 설치해줘야 되고요. 규격에 맞는 퓨즈를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퓨즈가 끊어질 경우 어딘가 과전류가 흐르고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 빨리 조치를 해줘야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겠죠. 또 전기시설은 임의로 배선을 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 또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이 차단기가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단기가 잘 작동을 하는지 월 1, 2회 정도 작동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겠죠. 콘센트는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처럼 여러 기구를 꽂아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콘센트를 다다다다 꽂고 또 거기에 또 콘센트 연결하고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의 전기 회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콘센트를 꼽는 거 과전류가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요.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플러그를 뽑을 때 이 선을 잡아서 훅 뽑는 게 아니라 이 본체를 잡아서 뽑아줘야 됩니다. 이 선이 뭔 힘이 있겠어요. 반복적으로 여기만 당겨버리면 전선이 끊어져서 불량 위험이 있겠죠. 또 콘센트에 꼽을 때는 완전히 깊숙하게 꽉 꼽아줘야 되고 흔들리게 꼽아서 어설프게 틈새가 벌어지면 여기서 스파크 튀고 전기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전선은 묻거나 꼬이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닐장판, 양탄자 밑으로 전선이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양탄자나 비닐장판은 정전기 발생이 쉽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선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전화가 꼬이고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몰라요. 애초에 위험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또 열에 약한 비닐 전선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절연이 잘 안 돼서 누전이 생기기 쉬운 거죠. 특히 백열전 등 절연기구, 이런 열나는 기구들은 비닐 전선이 감당하기에 너무 약해요. 규격에 맞는 전선을 사용해줘야 되고요. 또 전선에 쇠붙이라든지 어떤 움직이는 물체랑 접촉이 됐다면 이것도 전하의 방향이 바뀌고 정상적인 전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행위죠.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이것도 피해줘야 됩니다.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는 그래서 인증제품, KS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 잘 읽어줘야 됩니다. 특히 전기담요 같은 경우는 판판하게 펴서 사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혀 있다면 여기 부분에 열이 나고 누전, 합선 이런 게 되기 쉬우니까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관리 살펴볼게요. LPG랑 LNG랑 비교하는 문제는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요. LPG 같은 경우는 프로판과 부탄이 있습니다. 이 수소의 개수는 탄소의 개수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플러스 2를 해주면 수소의 개수가 나와요. 프로판 같은 경우는 탄소가 3개니까 곱하기 2 하면 6개고 6에다 2를 더하면 8이죠. 부탄도
탄소 4개 곱하기 2를 하면 8인데 플러스 2를 해주니까 10개가 되고요. 근데 이 화학식이 어렵다 하시면 프로판은 프로8로 외우세요. 수소가 8개니까요. 그리고 부탄은 부텐으로 외우세요. 수소가 10개입니다. 메탄 같은 경우는 사탄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네요. 수소가 깔끔하게 4개거든요. LPG는 액화 석유가스를 의미하고 LNG는 천연가스를 말을 합니다. 액화 석유가스는 가정, 공업, 자동차 연료로 쓰고요. LPG 차량 이러잖아요.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로 많이 써요. 경보기 위치도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요. 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무거워요. 공기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깔립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킬 때 출입문을 열고 비로 쓸어주면서 내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경보기의 위치를 달 때도 수평거리 4m 이내, 그리고 바닥에 깔리니까 아무리 위쪽에 달더라도 30cm 이내로 달아줘야 되는 거죠. LNG 같은 경우는 가벼워요. 멀리 나가요. 그리고 천장에 깔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수평거리 8m 이내에 경보기를 설치해주고요. 아래쪽으로는 최소 30cm 이내로 설치를 해주는 거죠.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환기를 시킬 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줘야 되는 차이가 있죠. 가스 화재도 원인이 있는데요. 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이 밸브를 조작을 잘못했다든가 용기를 교체하는 중에 가스가 누설된 거죠. 또 남아있는 가스를 처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가스 충전하다가 어디 새가지고 폭발하거나 고압가스 처리 기준을 제대로 안 지킨 거죠. 그리고 작업하는 게 미숙하고 또 여기 가스가 많이 차 있는 상황에서 성냥이나 점화원이 될 만한 불이 날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바로 폭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달하는 사람이 안전의식이 없다는 뜻이죠. 사용하는 사람도 가스를 조심해서 써야 돼요. 실내에서 사용할 때 가스 누설이 안 되도록 조심해줘야 되고요. 가스가 불이 잘 안 붙는데 그 상태로 계속 가스 3개 두거나 가스가 쌓여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할 수도 있고요. 또 가스를 쓰는 도중에 다른 인화성 물질을 동시에 사용한다든지 가스 사용 중에 자리를 비웠다든지 가스 쓰고 있는데 성냥불 같은 거 같이 쓴다든지 가스를 공급하는 호수가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내 맘대로 조정기를 막 분해하고 조작을 한다든지 코크를 제대로 조작을 못한다든지 환기를 제대로 못 시킨다든지 이러면 가스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스를 사용할 때는 사용 전이나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사용 전에는 가스가 새고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연료로 쓰고 있는 가스는 안전상 좀 마늘 냄새 나는 자극적인 냄새를 첨가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 냄새 난다고 하죠. 그래서 사용 전에 가스 냄새가 나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또 가스 사용하는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 두면 안 되겠죠. 그리고 코크라든지 가스 연결부, 호수 같은 거 확실하게 조여놔야 새지 않을 거고요. 낡거나 손상됐다면 바로 바꿔줘야죠. 안 그러면 계속 새다가 까먹고 하면 이게 언젠간 사고가 되니까요. 그리고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해서 불구멍이 막히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사용 중에는 코크를 돌렸다면 불이 잘 붙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코크만 돌렸는데 불이 안 붙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 가스만 새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꼭 점화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불꽃색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불꽃색은 파란 불꽃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황색, 적색으로 불꽃색이 나왔다. 이 이야기는 불완전 연소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불꽃색을 확인해 줍니다.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켜봐야겠죠.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써줘야 되고요. 가스 사용 후에도 코크 중간 밸브 잠가줘야죠. 그리고 장시간 외출을 한다면 중간 밸브, 용기 밸브, 메인 밸브까지 잘 잠가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위험물과 전기화재, 가스화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